저부터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이행김내과 김대인입니다. 오늘 케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79세 여자 환자이고 헤마토페이지 알주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환자가 페리움빌칼 페인도 좀 호소했고 평상시 히스토리상에서 AF가 있어서 약물 치료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아주 심했으면 저희가 바로 리퍼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관장해서 시그모이드스코피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렉툼은 괜찮았고 헤모로이드는 일단 아니었다는 거죠. 안으로 시그모이드 콜론까지 들어가 보니까 안쪽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의 뮤코사는 정상입니다. 아주 프레시한 블러드 클래시 있어서 상부 쪽에서 블리딩이 있었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겠지, 뭐 얘기해서. 오늘 저는 이제 네 번째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urgent하면은 이거 전환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게 또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내장 내시경을 바로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CT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가 바로 베드사이드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보낼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음파를 먼저 했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경우에는 EB444로 소장 대장에서 우리 초음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8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보험 청구 규정에 맞도록 표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상복부에서 그 펜크라스가 보이도록 하고 SMV하고 SMA가 보이도록 하는 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장관막 쪽에 레전트리 플래시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지 하이퍼트로피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우하복부에서 어센딩 콜론을 장축을 이렇게 찍어서 시튼이고 소아스머스 건강관한 요 부위를 찍고 그 다음에 우상복부에 T 콜론 프락시멀 포션 이렇게 하수가 있는 거 찍으시고 그 다음에 랩트 사이드 이 환자는 사실은 시그모이드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소노그래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센딩 콜론에 안쪽에 플루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소니 윈도가 되니까 훨씬 더 디센딩 콜론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쪽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시그모이드 콜론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좌상복부에 제주놈 별별 코니벤터스 제주놈 찍으시고 우하복부에 터미널 1을 찍고 터미널 6에서 시컴으로 넘어가는 제명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IC별부가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 소장 내장 초음파의 어떤 표준 영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딩 기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병변이 좌측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아마 물이 들어가 있어서 손도 윈도가 잘 보이죠. 디센딩 콜론의 벽은 제 몸에 한 정상입니다. 3mm 정도밖에. 디센딩 콜론에서 이제 상부 쪽으로 스플레인 프랙처 쪽으로 쭉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랩트 키리니가 보이고 스플레인 프랙처 번칭가 되죠. 지금 보시면 뭐 임상적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부위에 스플레인 프랙처 번칭, 프락시멀 디센딩 콜론, 스플레인 프랙처 번칭에 여기 뭔가 병변이 있고 전벽적으로 특히 층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저에코의 벽 비유가 있고 이쪽은 정상입니다. 이쪽은 스프레인 프랙션 나서는 또 정상입니다. 이 부위가 정상입니다. 벽을 두께를 재보니까 전벽이 한 9mm, 한 1cm 정도 됐습니다. 층 구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깥쪽에 멀리너시처럼 바깥쪽에 이렇게 러블레이팅하는 그런 양상도 아니고 주로 내강 쪽으로
벽 볼트가 두꺼워져 있고 안쪽에 고에코는 아마 얼스레이션 같은 게 아마 좀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로 다시 바꿔서 한번 봤는데 여기가 이제 디센딩 콜론의 디스탈 보이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보니까 뭔가 벽 두께가 비우가 보이고 있죠. 전벽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서 후벽도 조금 보이고 여기는 에코젠이라고 보는 건 얼서 같은 게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스토레이션. 더 프락치말 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이쪽은 다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의 히스토리 상으로 봤을 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여러분들 다 진단하시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임상적으로 봐서 올드에이지고 AF 환자이고 폐렴밀갈 페인이 있고 또 헤마토케이지하고 동반되고 이렇게 보면 임상적으로 상당히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의심이 되는데 주로 잘 오는 부위가 워터시아드 에어라니까 시그모이드 콜론하고 RS 정션 근처하고 스플레인 프랙처 그쪽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플레인 프랙처 근처에 그 부위에 아마 왔던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환자가 의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바로 보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74세 여자 환자이고 RLP 페인이 있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환자는 초음파가 꼭 필요했느냐 하는 걸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장 대장 초음파를 하시다 보면 그 터미널 이온과 C컴 사이에 IC 밸브를 저희가 찍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IC 밸브를 좀 더 저명한 사진이 있어서 보고 그 주변의 변변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C컴 쪽이고 여기가 터미널 이온 쪽이고요. 여기 이제 일리오시칼 밸브가 어퍼 포션, 로우 포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스몰 바울이고 여기는 다이버티큘럼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C컴보다는 터미널 이온 쪽 같은데 다이버티큘럼 쪽 의심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C컴이고요. 약간 이데마토스한 것 같습니다. IC 밸브가 약간 이데마토스한데 이렇게 앞 어펜딕스는 정상으로 병변이 있는지 관찰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하복부에서 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이온을 찾아서 C컴으로 넘어가는 IC 밸브를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위 아나토미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펜딕스를 한번 봤습니다. 어펜디사이티스 룰라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소아스 머슬과 C컴에서 소아스 머슬 중앙으로 나오는 이런 어펜딕스 버딩하는 거 보이시죠? 버딩해서 저기 이제 어펜딕스 프락시말 그리고 디스탈 쪽으로 하는 것이고 컬러 도플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어펜딕스 잘 보입니다. 오발하게 잘 보이고 있고 여기 잘 보입니다. 볼프로 증가되는 소견이 없고 직경도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테이프까지 어펜딕스는 정상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 소아스 머슬은 앞쪽에 터미널 이온이 있고 터미널 이온 쪽에서 통해서 IC 밸브를 통해서 C컴으로 넘어오는 그 부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쪽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걸 보이신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 부위에 뭔가 보이십니다. 사이즈는 한 1cm 정도 내외가 되는데 IC 밸브에서
그 어센딩 프락치멀 어센딩 콜론으로 넘어오는 그 EM 부위에 아마 전벽 정도 생각되는데 예측 안트로메디안 사이드 정도의 이런 그 안에 층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실된 국소적인 벽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아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처럼 바깥쪽이 스무스하지 않고 바깥쪽에 뭔가 이 경우에는 보면 바깥쪽에 뭔가 인필트레이션하는 양상 그죠? 양상 좀 보이죠? 이쪽은 아마 얼서레이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 파워는 사실 이처럼 이렇게 가스가 있으니까 뒤쪽에 리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있어서 이런 벽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정상이라면.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국소적으로 뭔가 이 병변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국소적으로 보면 여기 뭔가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프로스코프 했는데 사실 이거 먼저 대장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대장 검사를 먼저 했고 이렇게 ICBL 부분에 약간 프락치멀 포션에 이런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심한 병변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데노카르시노마가 나왔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봐서 이런 병변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나토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터미널 류음과 이디오시컬 에어리 쪽의 아나토미를 초음파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노말에서 노말을 찾아가는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런 비슷한 어떤 종류가 있을 때 한번 초음파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인파메이션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맑은 의식 네. 케이스인데 월티크닉을 이제 구분할 때 맑은 의식의 경우에는 층 구조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케이스는 좀 심하지 않아서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첫 번째 케이스 같이 인프라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메이션이 아주 심하거나 크로닉한 경우에는 층 구조가 소실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큐트하게 왔을 경우에는 신구조가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케미아는 이제 어큐트하게 와도 이제 서미코자층이 이제 하이퍼에코익하게 좀 변하면서 신구조가 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때도 early 스테이지 때는 층구조 유지됩니다. 층구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이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든지 크론스 디지 아니면 뭐 UC라도 사실은 스테이지별로 층구조가 소실이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아주 early 스테이지 같으면 블러드 플로우도 정상 유지가 되고 초음파에서도 서브뮤코사층만 두꺼워져 있고 층구조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 스테이지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스케믹 체인지가 오면 이제 안에 트랜스뮤랄이 이스케믹 체인지가 오니까 층구조도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블러드 플로우도 소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크론스 디지도 마찬가지. 유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층구조가 유지된다 하지만 아주 심한 시리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층구조 자체가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병변 자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화관 초음파를 볼 때 층구조 유지된다는 벽 비유가 있을 때 층구조가 유지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염증일 때는 층구조가 유지가 되고 특히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염증도 아주 심한 염증이 되거나 만성적인 염증이 되면 예를 들면 크론스 일라이티스 때도 아주 심한 스테이지가 되거나 유시 때도 심하면 결국은 층구조가 소실되는 것이고 이제 종양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초기에 콜론 같으면 염증과 달리 층구조가 소실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때 선생님 시그모이드를 하시고 해서 뷰가 좋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했을 때 저런 영상을 되게 획득하기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에서는 수학 안에 가스나 분변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고 뒤에 리볼루션 아티팩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벽이 수학 특히 콜론 같으면 한 2mm, 3mm, 3mm밖에 안 되거든요. 스몰바울은 2, 3mm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인다 이거지. 사실은 염증이 생기고 하면 층 자체가 뭐 유지되든 안 유지되지 않든 간에 일단 벽이 두꺼워지거든요. 벽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 아나토미컬 랜드마크의 자료만 보시게 되면 층 구조가 뭐 어떤 상관없이 벽 비유가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있는 경우에 그 인펙션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쪽으로 이렇게 인펙션은 아닌데 인펙션이 아니죠. 아니 이스케믹이니까. 아니 이스케믹인데 인펙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인펙션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엔도스코피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하고 DD는 어떻게 하시나요? DD를 해야 되잖아요. 인펙셔스 지금 인펙스 콜라이티스하고 콜라이티스하고 비별을 엔트리 인베이시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인펙션이 심해서 이제 이렇게 헤마토캐치가 나오는 그런 경우 네. 구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초음파로서 구분하는 거죠. 이 초음파든지 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세그멘탈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미를 괜찮은 부분 괜찮고 노멀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세그멘탈하게 오기 때문에 주로 오는 위치가 대부분 워터쉐드 에어리어라 그래서 IMA, SMA 그 테리토리 사이에 거기 블러프로가 적은 부분에 적어지는 부위. 예. 그래서 그런 부위에 생기니까 스프레니프레이스 근처에 잘 오고 랩토 시그모이드에 잘 오고 물론 우측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고 만약 엔테로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텐서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 디퓨저하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랩 사이디드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리오시컬 에어에서부터 주로 전체적인 콜론 월 디크닝이 다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열시니아 같은 경우는 일리오시컬 에어 쪽이 주로 많이 오지만 일반적으로 엔테로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벽뷰와 전체적인 어떤 변변이 디퓨저하게 온다는 것이 차이가 됩니다. 저도 질문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그 관장하고 나서 해서 이제 장 안에 물이 차서 보기가 쉽다고 하시는데 보통 통상적인 관장 그 하는 용액 정도 양으로는 지금 모두 S 플렉시까지 스플래닝 플렉시까지 그만큼 물이 과연 관장액으로 그만큼 물이 찼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하시고 초음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얼마 정도 간격을 두시는지 오늘 대장 내시경하고 나면은 이제 공기가 많이 찼을 것이고 또 아마 바이옵시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초음파를 하셨지 싶은데 그게 혹시 초음파 볼 때 뭐 또 좀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지. 이분은 제가 시그모이드만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적으로 저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강하게 의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익세미아가 의심되고 할 때는 잘못하면 그 에어 인스플레이션 자체가 병을 나쁘게 조장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끝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시면 알지만 시그모이드 콜론 정도까지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환자 경과를 안 좋게 할 수가 있어서 바이옵시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병변 근처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입구 쪽에서 바로 나왔고 이제 아무래도 관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디센딩 콜론까지 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쪽까지 충분히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윈도우가 돼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는 그 대장 내시경하고 초음파 하실 때까지 시간 텀을 어느 정도 두시나요? 두 번째 케이스요? 예. 그냥 바로 끝나고 바로 예. 근데 그 경우에는 그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에어가 혹시 초음파에 그게 지장이 되거나 바이옵시로 인해서 좀 영향은 있지만 이제 그 부위는 국소 부위고 일리오시컬 에어리 쪽에는 그 자세를 이제 보통 스파인보다는 랩 라테럴 데피투스 포지션을 취해서 컴프레션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일리오시컬 에어리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이제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IC 밸브를 볼 때는 여러분들 스파인보다는 좌측 와이로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일러시칼리오리 쪽, 약간 메디알 쪽으로 약간 쭉 쳐지게 되고 주변에 훨씬 더 보통 더 잘 보게 되거든요. 자세 변경하고 좀 컴프레션 하시게 되면 보는데 큰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상 밖으로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수준이 높고 둘이 다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저 케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동재 케이스 준비를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을 묻다 누설하고. 안녕하십니까, 부강외과 신동우입니다. 제가 오늘 좀 운이 많이 좋아서 그 케이스를 한번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은 운이 없었지만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하고 친한 분인데 제 동네에서 저한테 평소에 혈압약 그 리피트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배가 깐깐하게 아프다 하시면서 어르신 대장 내시경 보신 적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평생 본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한번 보입시다 하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장 내시경을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어르신이 내일 대장 내시경 예약을 잡아놓고 가시는데 오늘 저녁부터 장세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페인이 좀 많이 걸린다고 평소보다 많이 심해졌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피지컬을 해보니까 그 배는 소프트했는데 약간 디스텐전 되는 느낌이었고 에피가스트리움하고 레프트 로아 쿼드런트에 마이리 텐더니스만 있었고 CV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거 랩을 체크를 해보니까 WBC가 22,700개까지 올라가 있었고 소변검사에서 RBC 매니, WBC 매니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본다고 봤는데 제가 이거 옳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타고 SMA고 SMV부터 시작해서 보는데 이게 전체 4분면에서 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도대체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는데 레프트 로아 쪽으로 내려가니까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행하는 부위에 이렇게 메스가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세워서 찍어보니까 좀 더 저명하게 관찰됩니다. 약 5cm 정도 크기로 제가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컬러를 띄어보니까 안에도 블러드 플로우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CT 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니까 저 가스가 많아서 구조물 확인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그 끝부분에는 보면은 이렇게 메스가 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레프트 일리아가 아테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세워서 찍어놨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많이 미숙한데 캔서 의심내는 환자 초음파는 제가 처음 찍어봐서 좀 자랑 삼아 미숙한 거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스가 저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스카웃뷰에서 콜론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고 시그모이드에서 잘록하게 가스가 없어집니다. 뭐 궁금할 것도 없고 너무 저명한 케이스라서 좀 내려가 보니까 이 상복부는 가스로 전부 차 있고 하복부에서 골반 입구에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제 이렇게 옵스트럭션 된 소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하고 옵스트럭션 동반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외래에서 그냥
배가 깡까이 아프다 그래도 쨍쨍 아프다 그래도 꼭 피지컬을 좀 해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게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르신이 좀 더 참을성이 좋아가 오늘 저녁에 장 처치를 했으면 내일쯤 제가 좀 어디 분리가 간다든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운이 많이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병대원제 곽세진입니다. 저는 요즘 심장 케이스만 좀 자주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맥박수가 자주 바뀐다고 되어 나옵니다. 76세 남자 환자고 10년 이상 고혈압 약제를 받으면서 드시던 분인데 혈압을 재면 맥박수가 바뀐다고 그러고 이번에 알게 된 건 혈압계 사러 갔는데 이제 체크 한번 해보다가 맥박수 30몇 회도 나오고 또 60몇 회 나오고 이래서 혈압계가 제대로 된 건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진료 받아보면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고 운동 안 하니까 뭐 숨차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저기 카디오메갈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뭐 찍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른쪽이 좀 커져 있기도 보이기도 하고요. 심전에서는 P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QRS도 이렇게 보여서 뭐 서디그레 에비블락 요것만 보고도 요것만 보고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갈라 갈 건지 외래로 가라 갈 건지 좀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심장 초음파 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같이 봐야 되니까 찍고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심장 초음파 하세요 해서 그 당시에 딱 확인한 상태였어서 월모션 보고 월모션 이상 있으면 응급실로 보내고 없으면 외래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LA가 되겠고 LV 그 다음에 아오르타로 넘어가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호면서 강의대로 이제 뭐 마이트라 밸브는 잘 뛰는지 아오르타 밸브는 잘 뛰는지 확인하고 저는 주요 관사는 월모션이 잘 들어가는지 septum이랑 월모션 잘 되는 것들을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R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덱시스로 봐서 이제 마이트라 밸브 아래쪽에 근육 부분하고 이쪽이 들어오는지 아래쪽이 들어오는지 이쪽은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모션에는 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피칼 뷰 이제 저는 뷰를 이쪽 편에 LV하고 LA를 좀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보면은 LV하고 RA하고 크기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RA하고 LA도 크기가 좀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게 잡는 거에 따라 좀 잘못 잡으면 RV하고 RA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환자를 틀어서 잡았는데 이분이 워낙에 예전부터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자꾸 런가스가 자꾸 일로 들어와가지고 숨을 끝까지 내쉬는 상태로 참으려니까 잘 못 참고 해서 입이 더 겨우 잡힌 뷰고 그래서 근데도 RA는 확실히 좀 커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물론 포체보도 봤지만 3챔버 뷰에서도 몰모션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A가 커 보이니까 풀모널 하이퍼텐션은 없는지 TR을 말씀드리면서 숨을 자꾸 내쉬고 들이쉬면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뷰에 잡는 각도에 따라서 TR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게 무지갯빛 모양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고 거기에서 벨로시티를 쟀습니다. 그래서 TR의 맥스 레지던트가 33.63이 나왔고 10을 더하면 40이 좀 넘으니까 모더레이트 TR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RV가 RA가 커져 있을 때 예전에는 풀몬 엠볼리즘 먼저 생각했었고 풀몬 엠볼리즘 같은 거와 다르게 라이트 RV하고 RA가 많이 커져 있긴 하지만 풀몬 엠볼리즘 큐트 때 D 쉐입으로 RV가
누르는 거라든지 RV 하이퍼카이네가 있다든지 뭐 또 저기 봤던 그래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 사람은 좀 비디오 보냈는데요. 예전에도 그래 보였던 그 엄청 RV가 커져 보여서 보냈었던 경우에 또 VST도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 생각해서 저 인터넷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괜찮습니다. 풀몬 엠블레이션에서 RV가 굉장히 딜라테이션도 있지만 RV 거의 안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저 커져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 TR도 굉장히 높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풀몬 엠블레이션을 구분해줘야겠고 두 번째 생각하기로는 VST가 있을 때도 셔터가 있으니까 RV가 이렇게 커져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감별을 하고 그 정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로 필도 보내야 되겠고 혈액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와서 오늘 저는 보내서 외래로 예약해서 보냈던 검사 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내과 김용서입니다. 초음파를 잘 못하고 발표 잘 못하는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처음 본 케이스가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64세 여자분이시고 그 근처에 다른 병원에서 환자 병원에 오신 이유는 이제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계신데 병원을 옮겨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환자 인상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눈을 거의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5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잘 뜨이는데 오후 되면 눈이 안 뜨진다. 무슨 근무력증인 환자 캐릭터 이상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그 환자 이야기하다가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왼쪽 배측이 좀 불편한데 계속 위장약만 줘서 위장약만 먹고 계셨다. 그리고 뭔가 만져지는 저도 별 위장약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피지컬 하니까 LP 쪽에 팔뚝이라는 게 만져져서 스플리노메갈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랩을 하고 초음파를 하게 됐습니다. 랩에서는 플레이트도 별 이상이 없었고 LDH만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소노상에서는 레프트 헵트록 쪽은 약간 하이포에코이한 노들 같은 게 있었고요. 약간 리버가 좀 콜사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멀티플 메스 같은 모양들이 하이포 에코이한 림이 있고 멀티플 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메타가 됐을까 해서 GB 스톤 외에는 괜찮아 보였고 CBD 딜라테이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쪽에 이제 보니까 스플린은 노말이었는데 스플린 하방으로 휴지한 메스가 있어서 전에도 이런 경우에 오바리에서 생긴 경우도 있고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어디서 생겼나 싶어서 봤는데 스플린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키드니하고 좀 인접해 있고 일부분이 키드니 쪽에 좀 붙어 있는 것이 보여서 키드니 오리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판크레아스는 이렇게 보면 판크레아스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일부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판크레아스 쪽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 약간 일부분은 좀 판크레아스 쪽으로 좀 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CT를 리버 메타의 튜머고 키드니하고 레프트 키드니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서 키드니 오리진인가 판크레아스를 인발브 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CT를 의뢰를 했습니다. CT 상에서 멀티플 리버 메스가 있었고요. 레프트 키드니 쪽에 라지 휴지와 메스가 있고 키드니 쪽에 약간 인발브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판크레아스는 CT 소견에서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키드니 상방 쪽에서 뭔가 이렇게 라지 메스가 있는 것 같아서 뭐 CT 속에는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 메스, 뭐 프라이머리 아데노콜티콜 칼시노마가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서 환자를 좀 의뢰보는 상태입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네, 아주 멋진 마지막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드리날 메스 페인 그죠? 그쪽 스플린 쪽에 있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스토막의 비스트 저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스토막의 펀더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스트 이걸 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 오늘 뭐 열띤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